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학원입니다. 우선고 1학기 수학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단순히 공식을 대입해서 끝나는 문제보다 조건을 직접 정리하고 풀어가는 힘이 중요했습니다. 중간고사는 2차 함수를 낯선 도형 상황과 연결해 식을 세우는 과정이 까다로웠고요. 기말고사는 문항수가 24문항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방정식과 경우의 수를 끝까지 분류해야 해서 시간 압박이 더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두 시험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간고사는 22문항, 기말고사는 24문항으로 출제됐습니다. 중간고사는 그래프와 도형 조건을 해석해서 필요한 식을 직접 만드는 문제가 부담을 높였습니다. 반면 기말고사는 문제수 자체가 늘었고 여러 가지 방정식과 경우의 수처럼 한 번에 답이 나오지 않는 단원의 비중도 컸습니다. 중간고사가 그림을 그리고 식을 만드는 힘이 필요했다면 기말고사는 여러 조건을 빠짐없이 정리하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힘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는 많이 외운 학생보다 낯선 조건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학생에게 더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단원은 2차 함수로 7문항이었습니다. 그중 5문항이 심화였기 때문에 이 단원이 시험 전체의 체감 난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최대와 최소를 도형의 넓이나 둘레와 연결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에서는 문제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계산해서는 풀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도형이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어떤 값을 변수로 놓을지 결정한 뒤 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항등식과 인수분해, 복소수에서도 심화 문제가 포함됐지만 중간고사의 가장 큰 부담은 2차 함수에서 낯선 상황을 식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첫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계산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시간이 크게 소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 7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경우의 수와 순열 6문항, 여러 가지 부등식 5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은 7문항 가운데 4문항이 심화였습니다. 조건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에서는 어떤 관계를 먼저 써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부터 필요했습니다. 경우의 수와 순열은 가능한 상황을 하나씩 나누면서 중복이나 누락이 없는지 계속 확인해야 했습니다. 좌석 배치처럼 조건이 여러 개 겹치면 머릿속으로만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계산 하나를 오래 밀고 가는 능력보다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여러 경우를 정리하고 끝까지 점검하는 집중력이 더 필요했습니다. 문항수도 24문항이었기 때문에 한 문제에 오래 머물수록 뒤쪽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서 푸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차 함수처럼 낯선 상황과 결합되는 단원은 식부터 쓰지 말고 그래프나 그림을 직접 그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우의 수와 순열은 가능한 상황을 1번, 2번처럼 실제로 나누어 적고 빠진 경우와 겹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틀린 문제도 해설을 읽고 끝내기보다 왜 그 경우를 나눴는지 스스로 다시 구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유형은 충분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말고사처럼 문항수가 많고 후반부에도 생각할 문제가 남아있는 시험에서는 앞쪽에서 줄인 몇 분이 뒤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선고 시험은 빠른 계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건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필요한 경우를 끝까지 나누는 힘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1학기 시험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문제풀이 양보다 한 문제를 끝까지 정리하고 스스로 풀어내는 연습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